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왔습니다.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 주둔했던 미군 대다수가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미군 기지로 쓰인 용산의 부지가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무려 최대 760배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오염 상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정화 계획 등 후속 조치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을 추적해온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년 동안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최소 90건에 달하는 그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70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다 밝혀진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우선 유명한 뭐 오염 사고를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예. 이 사건은 다 알 겁니다. 2000년도에 한강 독극물 사건, 예. 맥팔랜드가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직접 이렇게 방류했던 사건으로 이거는 영화 괴물에서도 그렇죠. 나왔죠. 예. 이후에 또 2001년도에 지하철 6호선 공사를 예. 하면서 녹사평역, 용산 이태원 입구에 가면 거기가 녹사평역인데요. 예.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용산 기지가 위가 메인 포스트, 아래가 사우스 포스트 그렇죠. 예. 기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지하 관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던 사건이 예. 있습니다. 또 이제 2006년도에는 그 삼각 지역에 있는 캠프 킴이라는 기지가 있는데요. 예. 그 기지에서도 오염된 지하 관정에서 오염 물질이 예. 대다수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기지 바깥에서 오염 물질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예. 이게 서울시 한국정부 계속 조사를 했던 겁니다. 아하. 아니 도대체 이게 오염 물질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예. 외부에 기름이 나올 수 있는 유출원들을 다 추적을 했는데 찾을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예. 결론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그렇겠죠. 예. 주한미군하고 한국외화단 합동조사단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지금 기지 내부에서 오염 면적, 오염 정도, 오염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공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녹색연합을 포함해서 미국에는 외국인들에게도 자국의 정보를 공개하면 자국의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보자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제가 직접 그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용산기지 내에 오염 사고가 지난 20년 동안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좀 달라. 그리고 어떠한 유해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취급했는지 예. 자료를 쭉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자료가 이만큼 왔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자료를 공개해주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해준다는 건가요? 주한미군은 예. 한국 정부나 혹은 한국 국민한테 이 내용을 알려준 바는 없는데요. 예. 미국 법원에서 예. 한국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오염 기록에 대한 것들을 밝혀냈던 겁니다. 아하. 스스로.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으로 해서도 아주 최악의 유출량이다 하는 게 7건, 그리고 심각한 유출량이다 32건, 총 84건의 예. 오염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하신 그 84건의 그 사건 중에서 심각하다는 것만 몇 개 뽑아본 게 저거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97년 10월 2일에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에서 디젤이 무려 28,800리터가 유출이 된 사건. 또 2002년 5월 14일하고 5월 1일 캠프 코이너에서 각각 21,546리터, 13,236리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리터수네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 주한미군이 한국의 기지를 주도해 있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특히 용산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을 했으면 그 지자체나 서울시나 용산구나 혹은 환경부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속 대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통보받은 건 그중에서 불과 7건에 지나지 않는다. 84건 중에서 7건 통보를 받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84건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앞서 알고 있던 사고, 예. 앞서 이야기했던 2001년에 녹사평역 사고, 예. 그리고 2006년에 캠프킴 사고, 예. 이런 사고들은 또 빠져 있어요. 이 84건에. 아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오염이 몇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것이요. 기지를 일단 열어.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조사를 같이 해보자라는 게 우선적인 요구사항인 거죠. 자, 일단 이 유출된 기름의 양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8,800리터가 그 땅에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도대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네, 아주 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용산 미군기지 외곽에서 나온 오염 물질은 예. 저희들이 토양 환경 보전법에서 이야기하는 통상 BTEX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줄임말인데요. 예. 모두가 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PH라고 석유계 총탄화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또한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생식 독성이 강한 오염 물질인데요. 예.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물질들은 주로 주한 미군에서 쓰는 등유 계열의 아까 JP8이라든지 예. 혹은 휘발유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예. JPAC 캠프코이너하고 사우스포스트에서 유출됐던 바로 그 기름들이죠. 네, 등유 계열인데요. 예. 이게 1990년도 후반에 원래는 미군이 경유를 쓰다가 예. 전체적으로 전투 지원을 위해서 예. 기름을 한국 내 공급하는 기름을 통일하는데요. 예. 이 기름이 JP8이라는 예.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한국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않는 기름이죠. 오로지 미군만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사했을 때 JP8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오염 물질의 원인이 기지 안에 있다라는. 그건 당연한 예, 일이죠. 당연한 이야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기름들이 막 줄줄 새나가게 미군은 그걸 놔두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야기했듯이 그 용산 미군 기지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요, 예. 뭐 숙소도 있고, 예. 뭐 병원도 있고, 예. 자체 주유소도 있고, 물론 그렇죠. 이제 군사 예. 시설도 있고 예. 다양한데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 건물들에는 각각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고, 그리고 난방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참.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이게 이 유류 저장 탱크와 난방 보일러 배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오래됐겠죠, 거죠.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유류 저장 탱크에서 새어나오는 물질들, 보일러 오래된 배관에서 새어나오는 물질들, 오염 물질들이 실제 그곳에 있는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외곽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장관이 직접 예.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너희가 오염을 시켰으니 정화 조치를 명령을 하고 예. 그 오염 원인자가 당연히 그걸 치우고 비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안 되면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유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보일러라든가 하는 곳에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001년도 녹사평역 사고가 나서 예. 미군에서는 2003년도에 자체 기준에 따라서 내부 오염 물질을 정화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녹사평역에서는 기름이 나오고 벤젠, 있죠. 톨루엔, 예. 크실렌 독성 물질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유출 사고를 인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미군이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갖다가 앵무새가 말 따라하듯이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이 기름이 심각한 것은 유해 물질도 다양하고 또 유해 물질에 따라서 이제 독성도 다양하고 그것도 그 수치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앞으로 더 미칠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1군 발암 물질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현기증, 두통, 졸도 심하면 바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뭐 톨루엔이나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통이나 언어 소통에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고요. 맞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TPH는 생식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국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곧바로 정화 조치가 정화 명령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 예. 그거를 우려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게 당연한 조치 사항들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비디오로 나오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이죠. 5월 26일에서 29일 조사를 환경부가 했던
그 결과죠. 예, 그 결과인데 네네. 지금 이 결과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금 독성 물질들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사를 더 이제 면밀하게 꼼꼼하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오염도가 더 높아진다거나 오염이 검출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갖다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일단 한 번 오염된 지하수, 토양 시간이 지나면 그 오염도가 더 올라갑니까? 혹은 뭐 그 오염도가 더 확산이 되나요? 우선은 예. 한국 정부하고 예. 그리고 주한미군 정부 합동조사단이 예. 용산기지 내에 예. 녹사평역 문제 때문에 녹사평역 바로 안쪽에 사우스포스트 내에 거기가 주유소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예. 사용하는 주유소. 그 일대 주변을 조사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예. 2015년 1월 달에 조사를 했고 1차 조사고요. 예. 그리고 2016년도 1월, 8월 달에 가까이 2차, 3차 조사를 했던 경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 자료를 내놓지를 않아요. 조사 결과를. 예.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내고 이 자료를 내놔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1차 조사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라. 대법원이. 네, 해서 판결이 났죠. 그때 내부 1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치가 벤젠이 162배 이상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1월과 8월 2,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 이것도 2심에서 정부는 여하튼 패소를 하고 있었고 예. 대법원까지 다시 이제 상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정부가 이 공개를 정보를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수치를 보면 안에 내부의 조사 관정을 25개를 조사 관정을 뚫었는데요. 예. 기지 내부에 그중에서 17개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는 벤젠이 기준치가 670배 이상 지금도 기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때의 결과가 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문제는 예. 실질적으로 그게 용산기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요. 25개에 대해서만 조사한 거다? 25개 관정이지만 그것도 녹사평역 그 주변만. 사고 주변만. 한 건 때문에 조사를 한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앞서 지도를 봤을 겁니다. 예. 용산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제일 위쪽부터 아래까지 다 골고루, 대규모 예. 오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각각의 사례들을 다 따져 들어가면 도대체 이 오염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하수들은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예. 이거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도를 구글 같은 데는 뭐 이런 데 지도를 한번 보셔요. 용산기지가 서울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이 어떤 땅입니까? 이를테면 도시 주거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의 지하수가 이렇게 기준치 뭐 600배, 700배, 과거에는 뭐 8,800배까지 TPH 농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 지하수를 주민들이 사용을 설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지하수를 그 상인들이 예.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 아는 걸로 그나마 파악이 되고 다행인데. 있는데요. 그래도 한두 건물에서 실제 이 지하수를 끌어당겨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도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는 향후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직접 식용을 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데 고농도로 오염된 이 땅 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응용의 문제도 있지만 공기를 통해서 이 일군 발암 물질들이 흡입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지하수가 쭉 뻗어 나가면서 토양을 더 오염을 시킬 테고 그리고 그 오염된 토양이 어떤 형태로든 뭐 먼지처럼 돼서 흡입이 될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체에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 건강 조사를 해서 민사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국에서 소송이 어렵다고 하면 미국에 직접 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아직까지 그 오염에 대한 의혹 그리고 오염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공원화 뭐 이런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공원이 되려면 일단 정화부터 해놓고 공원이 돼야지 그 발암 물질이 드글거리는 곳에 어떻게 아이와 함께 들어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선결 조건이 오염 정화와 그 정화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이러면서 덤태기 쓰는 게 서울시하고 용산구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정화 비용들을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화 비용의 문제 라기보다는 그 앞서서 예. 박원순 시장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지 외곽에도 이런 식의 지하수 오염이 고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법에 따르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예. 그 오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오염을 발생시킨 오염 원인자에게 정화 조치를 명령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용 부담을 너희가 해라라는 게 국내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련된 소파 협정은 네. 지금은 너무 추상적이고 예.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예.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주한미군에게 서울 시민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곽에 대한 오염이 발생을 했고 기지 바깥으로도 오염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염 정화 명령을 저희는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 역시 오염을 일으킨 이 오염 원인자 미측 주한미군이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현청 내부에 이 기지 대책반 7명에 9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이 문제만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여러 이제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사실은 책임을 묻고 따지는가라는 것들은 향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분명하게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네. 그 미군하고 직접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정부와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부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이 주한미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발언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염이 발생을 해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예. 구체적으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 내부에는 이 오염 물질에 관련해서 키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키세. 예. 예. 키세가 뭐냐면 K는 known, I는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라는데 예. 인간에게 인간 건강에 이게 알려진 혹은 급박한 아주 실질적인 이런 오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키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인 거죠. 아니 미국 내에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벤젠, 톨루엔 등등이 네. 허용이 되는 그런 수치 있잖아요. 그 미국 네. 내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하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는 이 수치를 따르든지 네. 이걸 추상적인 조항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게끔 이걸 만들자라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에 예. 다이옥신 중금속 같은 게 나왔어요. 다이옥신 예. 중금속은 뭔가를 태우거나 네, 그렇죠. 오염물질을 파묻으면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앞으로 관건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 키세, 이 키세 조항에 해당하는지 한국 정부는 좀 절실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키세 조항에 해당한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정화 책임을 묻고 비용을 미국 정부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전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주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사례도 있을 테고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쭉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기준들을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네.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또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일단 정화는 서울시가 일단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맞습니다. 나오는 오염물질들에서 외부 정화도 일부에 하고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에서 그 오염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거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적으로 또 그 안에서 뭐 잔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화를 해봤자 소용없다. 아예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앞서서 비용 문제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염 정화 비용 한국 정부가 다 물어야 된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오염 비용들은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봤었어요. 과거에 부산 하야리아 부대 반환을 받았는데요. 미 EPA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를 위해성 평가를 따지고 정화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정화 비용을 미군에서는 3억 정도 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정화를 하겠다고 받았는데 실제 정화를 하니까 143억이 나왔어요. 143억. 그러니까 미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3억이면 되겠다.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조사도 안 하고 덥석 3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143억이 들었다. 막상 정화를 하려고 하니까 정화 비용이 그렇게 들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동두천에 있는 캠프 캐슬이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 면적만 따지면 용산 기지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 기지의 약 한 40%가 오염이 되는데 이곳을 정화하는데 196억이 들었습니다. 196억이 들었고요. 국토부 용산공원 추진기획단에서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으로 1,030억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30억의 기준이 뭐냐? 환경부가 알고 있는 이 5건 혹은 7건? 그렇다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포이아에서 84건 혹은 그 밝혀지지 않은 정화 비용을 따졌을 때 1조 원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화 비용만. 그럼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온전함의 첫 번째 의미는 기지를 오염을 시켰으면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돌려받아야 되고 이 비용 역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류기지 없이 다 평택으로 세계 최고의 지금 미군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전 비용만 16조가 들었던 평택기지입니다. 그쪽으로 다 빠지면 될 거다. 용산기지를 고스란히 온전히 서울 시민에게 돌려달라라는 그런 온전한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류시설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고 그리고 그 땅도 완벽하게 좀 정화를 해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자료조차 제대로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차근차근 실시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선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오염을 일으켰으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녹사평 0만 사례를 가지고 그 정도인데 전체를 따지면 어떤 거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지 내부에 어떤 오염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처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한미군이 자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에 맡길 수가 없다. 민간,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주한미군 같이 들어와라. 합동조사단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 내부 같이 조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조성계획, 공원 조성계획 이게 우선이 아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다. 오염 정화가 선결이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파의 키스의 조항 이런 것들 빨리 없애고 시정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바로 잡자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서로 용산기지 내의 땅을 어떻게 차지해서 자기네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으니 또 언론은 이런 건 보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로 오느냐 2박 3일로 오느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윤상원 사무처장 모시고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